이단원 선사 삼국시대고요. 여기는 지금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요. 칠판 한번 보시면 첫 번째 선사시대가 나올 거고요. 두 번째가 부족국가 시대가 나오고 세 번째로 삼국시대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선사시대부터 볼 텐데요. 선사시대의 생활과 신체 문화입니다. 1. 수렵과 채취 중심이다. 수렵과 채취에 밑줄을 쳐주세요. 수렵은 사냥을 의미하고요. 채취라는 거는 채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수렵부터 보시면 활, 창, 돌도끼 등의 도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서 먹을 것을 얻는 생산기술이다. 먹을 것을 얻는 생산기술에 밑줄을 쳐주세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식량 획득 수단이다 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런 동시에 적으로부터 자신과 부족의 몸을 지키는 전투술이다. 전투술에 밑줄을 쳐주세요. 3번 보시면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체 활동이다. 생존에 밑줄을 쳐주세요. 개인과 종족의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체 활동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4번 의식주를 해결하고 다른 인간이나 자연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기술을 습득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알고 계실 거는 선사시대가 가장 처음에 나오고 이러한 선사시대는 수렵과 채취 중심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신체 활동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체 활동이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 부족국가 시대인데요. 자, 칠판에서 처음에 제가 선사시대 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부족국가 시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부족국가 시대를 보시면 벼농사를 포함한 농경 정착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로 인해 변화된 부분을 하나하나 보실 텐데요. 동그라미 1번 생존과 연관된 사냥 활동을 한다. 이거는 선사시대와 동일한 설명이고요. 2번 전투와 직결된 능력을 배양하는 궁술과 기마술이 시작된다. 궁술과 기마술에 밑줄을 쳐주세요. 여기는 진짜 별표 꼭 쳐놓으셔야 되는데요. 궁술과 기마술은 뒤에서도 계속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서 정확하게 보고 가실 텐데요. 한국체육사 같은 경우에는 동의어를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옛날에 어떤 표현을 썼는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한데요. 궁술 같은 경우는 궁자가 활궁자라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궁술 자체가 나오면 활과 관련된 활쏘기를 의미한다는 걸 여기서 명확하게 동의어 알고 가시면 되고요. 기마술 같은 경우에도 기자가 말탈기라고 해서 기자가 나오면 말과 관련된 단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요. 마자도 말마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마술이 말타기를 의미하고 다르게 표현하면 승마술이라고도 한다라는 것까지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족국가 시대부터 활쏘기와 말타기를 하는데요. 이러한 활쏘기는 궁술이라고도 하고 말타기는 기마술이라고도 한다. 궁자란 단어가 나오면 활을 떠올리시고 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말을 떠올리셔야 된다는 부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즉 부족국가 시대부터 이러한 궁술과 기마술을 한 것으로 보아 군사체육이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밑줄 치신다고 하면 제천 행사에 밑줄을 쳐주세요. 이 제천 행사를 통해서 부족국가 시대부터는 농사를 짓는 농경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이 제천 행사라는 게 제자가 제사를 지낸다는 거고 천자가 하늘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제천의식이나 축제를 의미하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한번 보시면 파종과 수확을 할 때, 즉 파종이라는 건 씨를 뿌리는 건데요. 씨를 뿌리거나 수확을 할 때 모든 사람들이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행위다. 즉 풍년을 기원하면서 하늘에 감사를 드리는 행사다. 하늘을 숭배하고 국가 조직원 내 단합을 도모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줄 치실 부분입니다. 이 제천 행사를 고구려에서는 동맹이다라고 불렀고요. 부여는 영고, 동해는 무천, 신라는 갑에, 사마는 계절제, 마하는 10월제라고 불렀다라는 부분 별표 쳐놓으세요.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라서 명칭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설명 보시면 5월의 파종과 10월의 추수 후에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밤낮으로 술과 음식을 베풀고 가물을 즐겼다. 이것이 제천행사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록에서 이제 제천 행사를 지내면 술과 음식을 베풀고 가물을 즐겼다고 하다 보니까 민속적 오락의 의미가 있고 각종 무예가 실시되면서 무예를 통한 유의적인 행사였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제천 행사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애니미즘이라는 것과 샤머니즘이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애니미즘 같은 경우에는 하늘을 믿고 태양을 숭배하면서 제사를 지내는 부분이 있었고, 샤머니즘이라 그래서 샤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하늘과 신을 연결하는 무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 같은 거를 행하는 그러한 샤머니즘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부족국가 시대에 가장 대표적으로 중요한 거는 제천 행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성인식이고요. 성인식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이겨야만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의식이다. 정신적이라고 하는 거는 일정 시간 어느 장소에 격리를 시키거나 함으로써 정신적인 고통을 참게 했고요. 육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신체 활동에 대한 능력 시험 같은 걸 통해서도 이제 확인을 했던 부분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을 참고 이겨야만 사회의 구성원으로 인정하는 의식이 성인식인데요. 강한 신체를 가지는 것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갖춘 사람을 육성하고자 하는 취지로서 성인식이 이루어졌다. 주로 육체적 경험을 중시하면서 이것은 체육의 원초적인 형태였다. 성인식까지 알고 계시면 되고요. 민속놀이 같은 경우 특히나 동의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하나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포라는 단어가 나오면 윷놀이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저포의 동의어가 윷놀이고 그 옆에 사예라고 나와 있는데요. 사자 자체가 쏠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쏜다라는 의미죠. 즉 활을 쏜다라고 해서 이것도 궁수를 의미한다. 활 쏘기를 의미한다라고 동의어 알고 계시면 되고요. 기마 같은 경우에는 아까 기마술 했었죠. 기자가 말탈기라고 해서 말 타는 거, 말타기, 승마를 의미하는 게 기마. 그 다음에 수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 꼭 알고 계세요. 뒤에서 계속 나올 건데 숫자가 손숫자고요. 박자가 칠박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손으로 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맨손 무예를 의미한다. 맨손 무예다 보니까 태권도를 의미하는구나. 손 숫자 나오면 태권도를 생각해야겠구나. 수박은 태권도다. 동의어 알고 계시고요. 격검이라고 하는 거는 칠격자의 칼검입니다. 그래서 칼로 친다. 격검은 잘 나오진 않는 거라서 격검이라는 거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 각전은 씨름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포는 윷놀이, 사예는 궁술, 기마는 말타기 승마, 수박은 태권도, 그 다음에 각전은 씨름, 동의어 꼭 알고 계세요. 자, 그럼 여기서 저포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이 윷놀이는 가장 오래된 놀이다 밑줄 쳐주시고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기던 놀이 중 하나로서 지금까지 행해지고 있다. 현재는 4개인 5개의 나무로 만든 막대기,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윷놀이다. 이거는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날까지만 실시를 했고요. 호칭 같은 경우에는 도개걸륜모, 말 같은 경우는 돼지, 개, 양, 소, 말로 되어 있었는데요. 우리 윷놀이는 잘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변형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오래된 놀이가 저포, 윷놀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5개의 나무 막대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승부를 겨루는 놀이가 무엇이냐라고 해도 저포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사시대 밑줄 치실 게 수렵 채취였죠. 수렵과 채취 중심이고 이때는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신체 활동이었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부족국가 시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생존을 위한 수렵과 채취도 그대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군사체육으로서 궁술과 기마술이 있었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고 제천 행사가 행해졌으며 제천 행사는 이러한 걸 의미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고요. 이러한 제천 행사는 고구려에서는 동맹, 부여에선 영고, 동해에서는 무천, 신라에서는 갑에, 사만에선 계절제, 마한에선 시월제라고 불렀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성인식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고 그리고 민속놀이 같은 경우
동의어까지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선사시대와 부족국가시대입니다. 그 다음으로 삼국시대가 나오는데요. 설명 한번 보시면 고대 국가의 틀을 완성한 시기다. 밑줄 쳐주시고요. 무술을 중심으로 한 국방체육이 발달했다. 국방체육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평소에는 심신을 단련하고 교양을 쌓으며 사회생활의 규범을 배우고 국가 비상시에는 전투원으로서 사회의 중심 인물을 양성하는 집단이었던 화랑이 삼국통일의 주역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국방체육이 발달한 이유가 그 밑에 나와 있는 거죠. 국가 비상시에 전투원으로서 하기 위해서 국방체육이 발달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신라의 화랑도부터 볼 텐데요. 화랑도의 동의어 4가지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풍월도, 풍류도, 국선도, 원화도가 있죠. 이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밑줄 치세요. 유교, 불교, 도교의 정신을 받들었다. 하나가 아니라 유교, 불교, 도교 모두의 정신을 받들었다라는 부분도 밑줄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속오계라고 해서 원광법사가 지은 세속오계 정신이 신라 화랑도의 정신이었다. 이거는 사실 다 밑줄 치시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하나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 챙겨서 보시면 되는데요. 세속오계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라고도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광법사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세속오계의 내용도 하나하나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사군 이충은 충성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의미이고, 사친 이효는 효도로서 부모를 섬기는 부분, 교우 이시는 믿음으로서 친구를 사귀는 거, 임전무택 싸움에 임해서 물러섬이 없어야 된다, 살생유택 생명을 죽임에는 가림이 있어야 한다. 이 세속오계도 알고 계시면 되고요. 화랑은 귀족자제 중에서 선발됐다. 귀족자제에 밑줄 쳐주시고요. 화랑은 귀족자제 중에서 선발된 지도자, 낭도는 귀족은 물론 평민까지 망라한 화랑을 이끄는 무리였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단체 생활했다고 되어 있죠. 단체 생활에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만 연마한 것이 아니라 심신을 연마했다라고 써 있죠. 단체 생활 옆에 심신을 연마에도 밑줄을 쳐주시고, 조화로운 인간상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그리고 신체의 미와 탁월성을 중시했다. 신체 활동을 통한 수련으로 덕을 함양한 심신 일원론적 사상에 기반한 전인 교육을 지향했다. 다 밑줄 치셔야 되는데요. 심신 일원론, 심신 일체론에도 밑줄을 쳐주시고, 그 옆에 전인 교육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동의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칠판에 적어드린 심신일여 사상이라고도 합니다. 자, 여기서 다 같은 표현이 뭐냐면요. 아까 단체 생활을 통해 심신을 연마한다. 그 심신을 연마한다는 표현과 그 옆에 조화로운 인간상을 지향한다는 표현과 두 줄 내려와서 심신일원론, 심신일체론, 그리고 지금 제가 적어드린 심신일여 사상, 그리고 그 옆에 전인교육을 지향한다. 다 같은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체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같이 지향했다라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편력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편자가 두루편, 력자가 지날력이라서 두루 다니면서 경험한다라는 뜻이 편력입니다. 편력의 설명 한번 보시면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며 야외 활동의 과정에서 하는 시와 음악을 비롯한 각종 신체 수련 활동이다. 밑줄 치실 부분은 야외 활동에 밑줄 쳐주시고요. 그 옆에 시와 음악도 했고, 그 옆에 보면은 신체 수련 활동도 했다. 즉 심신을 다 다스렸다라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명산대천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야외 활동으로 했던 게 편력이구나 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예 수련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했고, 국가주의적 체육 사상을 반영한다. 다 밑줄을 쳐주시고요. 국가주의라는 거는 개인의 이익보다 국가의 이익을 중요시하고 절대적으로 우선시하는 걸 의미하죠. 이 시대에는 국가주의적 체육 사상을 반영했구나 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밑에 불국토 사상에도 밑줄을 쳐주세요. 국가주의랑 비슷한 의미인데요. 국토를 신성하고 존엄하게 생각하고 목숨을 걸어서라도 국토를 지켜낸다는 의미로 야외 활동, 즉 편력을 통해서 호연지기를 함양하고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했다. 호연지기 함양,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 다 밑줄 쳐주세요. 호연직이라고 하는 건 도의의 근거를 두고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르고 큰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호연직이를 함양하고 국토에 대한 신성함과 존엄성을 교육하는 것이 불국토 사상이구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하나 짚어드린 것처럼 여기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하나씩 다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라의 국학이라고 나와 있죠. 국학에 밑줄 치시고 국학이란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신라다라는 거 매칭해서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이 나오죠. 여러분은 국학이란 단어가 나오면 신라의 국학이다. 태학과 경당이 나오면 고구려의 태학과 경당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태학부터 보시면 중앙귀족 자제에게 경학이나 문학 따위를 가르치던 국립교육기관이다. 밑줄 치시고요. 유교 교육을 통해서 유교에 밑줄 치시고 국가 관리의 양성을 목적으로 상류층의 자제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당 보시면 각 지방에 세운 평민층 교육기관으로 주된 내용은 경서암송과 궁술이었다. 밑줄 쳐주세요. 경서암송, 궁술. 궁술은 활궁자라고 계속 말씀드렸죠. 활쏘기고요. 결혼 전에 청년들이 모여서 밤낮으로 독서하고 활쏘기를 연습했다. 독서했다는 게 경서암송을 얘기하는 거고 활쏘기를 했다는 게 궁수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백제는 박사제도가 있습니다. 박사제도는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 등이 있지만 기록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박사란 단어가 나오면 백제에서 한 박사제도를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